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교회 오빠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장이 좀 좋지 않죠. 네,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네, 121선을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이제 역배열로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어, 종목의 패턴 들에 대해서도 가볍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네, 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네이버 이제 증권에서 뉴스를 한번 봤는데 이제 이런 기사가 있네요. 뭐 뉴욕 증시 뭐 매파적 뭐 국채금리 상승의 하락 출발, 그리고 이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리는 제가 볼 때 한 차례 정도 더 인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 이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심리적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끼치고 투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막 올라갈 때는 금리가 막 올라가도 시장이 올라갈 수 있고요. 네, 금리가 떨어져도 시장이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음, 시장이 떨어질 때 또 계속 금리가 떨어져도 시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야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것들이 이제 큰 틀에서는 맞죠. 금리가 떨어져야 당연히 투자 심리도 좋아지고 주식시장으로 돈도 들어오고,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이제 안전자산에 돈을 빼고 투자자산에서 돈을 회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맞지만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다 보면 이것과 별개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이런 건 경험이 필요하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랑 이제 종목 같은 것들을 한번 보고 넘어갈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보시면 이때가 이제 코로나 유동성 장세, 이제 그 전에 없었던 유례가 없었던 엄청난 유동성이 거래량이 늘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경기 침체 온다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코스피가 좀 코스닥보다는 덜 올라왔죠. 코스닥은 이제 2차 전지의 힘이 너무 컸어서 보시면 코스닥이 좀 더 반등폭이 코스피보다는 더 큽니다. 지금 거의 여기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절반 이상까지 올라왔고, 코스피는 아, 한 절반까지 올라오지 못했네요. 근데 이게 보시면 뭐랑 좀 똑같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차트와 비슷하거든요. 삼성전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뭐 2000, 이게 코스피 차트고 여기가 코스피 차트고 이게 삼성전자 차트거든요.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지수를 끌고 가는 지수와 연동되는 그런 종목들이 코스피는 삼성전자인 거고요. 코스닥은 이제 2차 전지겠죠. 코스닥은 이제 뭐 에코프로, 진격에코, 프로였죠. 코스닥도 이렇게 보면은 2022년 보면은
얼추 이 앞에는 좀 달라요. 이제 앞에는 좀 다르고 여기서 이제부터 이제 보면 한번 이제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다른 점은 코스닥은 121 선을 하향 이탈을 했고 에코프로는 아직 121 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흐름과 비슷하고요. 네, 코스닥은 이제 에코프로와 이제 2차 전지 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할 때 같이 2차 전지도 이제 시가총액이 커졌으니까 네, 그렇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제 이 구간이 이제 정배열 구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평선이 다 이제 장기 이평선이 이제 위를 바라보고 있고 이제 이평선들이 이제 위에 있는 대부분 이제 차트가 이평선의 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정배열이라고 하고 이제 역배열은 우리가 이제 지수가 떨어질 때 느꼈던 요런 부분들 요 구간 이제 121선 아래에 위치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이탈되니까 여기서 맞으니까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121선 위로 주가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121선을 깨지 않고 계속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안정적으로 정배열 구간에서 이제 지수가 움직인 거죠. 뭐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또 힘을 입어서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이제 2차 전지도 많이 힘이 빠지고 너무 많이 올랐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 121선을 이탈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중장기적 방향성을 의미하거든요. 6개월 기준이잖아요. 121선이라는 거는 6개월 평균 가격인데 121이 꺾인다는 거는 이제 중장기의 상승 추세가 상승 추세든 121선을 깬다는 건 상승 추세가 훼손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훼손이 됐어요. 그쵸?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되게 좋지가 않아요. 우선은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자리를 잡고 다시 위로 올려 붙일 수도 있지만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위치가 좋지 않고요. 이런 흐름이면 여기 위에 이제 이평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면 이걸 맞고 떨어지고 이런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지수가 약할 때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약해요. 왜냐하면 지수라는 것 자체가 전체의 투심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지수가 안 좋으면 전체적인 종목들도 이제 하락의 힘이 강해지고요. 이제 또 지수는 약하더라도 날아가는 테마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테마주들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인의 영역이 아니죠. 어렵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도 지금 이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121선을 이탈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이 정도까지 보더라도 꽤 안정적인 정배열의 아주 우상향으로 이제 돌려가는 흐름이었는데 여기서 깨진 거죠. 여기서 무너진 거죠. 보통은 이렇게 떨어지면은 추세가 무너지고 이제 뭐 헤드앤숄더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상만 하는 거예요. 100%는 없으니까.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서 방향을 바꾸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좋지 않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수는 좋지 않고 지수가 안 좋다는 건 전체적인
종목들이 모두 다 약해진다. 어, 약하다는 걸 의미하고요.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제 내가 높은 가격에 샀다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면 지수가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종목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셔서 비중을 조절하시거나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종목을 샀는데 좀 싸게 샀어. 싸게 샀는데 지수가 조정을 받아서 주가가 더 떨어져. 그러면 이제 내가 싸게 계속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 뭐 상승장이라는 것, 그 다음 이제 뭐 하락장이라는 것, 또 상승장, 하락장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 하락 추세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는 예측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여기 지금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나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면 뭐 어느 순간은 당연히 지지를 받고 올라오겠지만 빠진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늘 이렇게 지수가 정배열일 때 지수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정배열이었잖아. 이 구간 동안은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주식도 떨어지는 날보다 오르는 날이 더 많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 오르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역배열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오르던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훨씬 많아지죠. 그럼 내가 만약에 넉넉한 수익을 뭐 50이든 40이든 내 목표 수익이 거의 달성이 됐다. 근데 이제 지수가 꺾인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많이 비중의 대부분을 수익 실현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50%를 목표로 했는데 45% 수익이 났는데 지수가 꺾이고 이게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종목도 꺾어져. 그러면은 이제 거의 목표 수익에 근접했으니까 수익 실현을 하시던가 대부분을 수익 실현하는 게 비중을 수익 실현하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50% 수익이 목표로 했는데 45%까지 갔다가 그게 한 20%까지 빠졌다가 다시 45%까지 올라가는데 뭐 한 1년이 걸린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얼마나 그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와 종목을 늘 항상 연계를 하셔야 됩니다. 지수의 영향을 안 받는 종목이면 뭐 테마주나 급등주나 뭐 매집이 되어 있는 뭐 그런 특이한 주식들 말고 대부분의 종목 아니면 너무 종목이 좋아서 지수가 꺾어져도 종목은 빠지지 않는다. 그런 종목은 뭐 더 살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냥 내 종목의 수익률이 깎이는 걸 쳐다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지수가 꺾일 때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예측을 하고 어, 플랜을 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오늘 약간 이건 차트 공부인데요. 이 종목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비슷한 패턴의 종목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셀바스 헬스케어랑 비슷했던 차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어요. 로봇 관련주였죠. 지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났고요. 시세가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세가 죽고 여기서 다시 이평선이 자리를 잡고 그 위에서 한번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 다음 내려왔다가 다시 시도를 합니다. 지금 거의 이전 고점을 한 번 터치하고 두 번 터치하고 세 번 터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를 비슷했던 차트들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고, 이게 셀바스 헬스케어 차트, 이게 오늘 차트에 이게 오늘 이렇게 끝났죠. 지금 보시면 조금 다르긴 한데 한번 시세가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그 다음 다시 정배열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위로 한번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여기서 한번 살짝 올라갔다 조정받고 다시 전고점 근처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이 리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도 저는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시면 시세가 났고요. 다음 조정, 다음 정배열 만들고 한번 치고 그 다음에 한번 또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왔죠. 근데 이게 지금 차트를 위아래가 좁혀져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6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돌파해 내고 나서는 60%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왔지만 이 단기간에 60%라는 상승 엄청 큰 거죠. 그럼 자, 이 종목도 보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까지라고 본다면, 그쵸? 시세 조정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시세 조정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개인적으로는 내일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이걸 뚫고 간다라고 보는 거고, 그 자리가 음봉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 양봉으로 시작하고 거래가 붙는다면 이 위로 올라가서 다시 신고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높게 배팅을 해도 물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또 차트를 볼 수 있는 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시면 조금 차트는 다른데,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시세 났고, 그다음 한번 치고, 그다음 조정, 한번 살짝 올라왔다가 이 슬그머니 올라와요. 이 전 고점으로 위로 슬그머니 올라와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다시 조정받았다가 거래량 받고 돌파가 나오면서 위로 가요. 요 구간이잖아요, 그쵸? 요 구간도 여기서 돌파가 되고 전고점 돌파가 되고, 여기서 돌파가 되고 거의 한 2배 갔네요. 엄청나죠? 여기가 7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을 갔으니까, 그쵸? 요거만 본다면 이게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차트가 너무 좁게 봤는데, 다시 이 구간에서 돌파를 만들어낸 구간 초입에서 여기까지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고가권 이미 시세가 많이 났던 그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돌파가 나타났을 때 어떤 시세가 나타났나, 그런 거를 이제 차트로 한번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셀바스 헬스케어, 네, 이 다음에 요 상한가 다음에 어떠한 흐름으로 가게 될지 또 공부를 해 봅시다. 기존과 같이 똑같은 흐름과 거래와 이제 그런 패턴이라면 위로 갈 거고요. 한 번 더 밑으로 밀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으나, 여기서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여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게 정말 공부가 많이 돼요. 이런 게 공부가 되는 거지. 내가 어디서 샀는데 그냥 올랐으면 좋겠다. 이게 호재가 있는데 뉴스가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공부가 안 되고요. 어, 비슷한 차트, 비슷한 패턴에서 어떤 뉴스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상승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 다음에도 또 다시 비슷한 패턴은 내가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살짝 다른데 모비스예요. 제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첫 상한가가 나타났을 때는 예를 들면 여기죠. 여기서 시세가 나고 여기서 돌파할 것 같은데 밀려버렸죠. 거래량 없이 밀리다가 다시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가가 났어요. 전 고점에 붙여줄수록 거래량 없이 전 고점에 붙여줄수록 위로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죠. 그 다음에 19일, 그 다음에 20일, 19일, 20일에 시세가 나고 그 다음에 다시 전 고점으로 붙여줬어요. 전 고점으로 붙여주고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차트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런 비슷한 패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어렵죠. 여기서 붙여놨는데 이 다음에는 밀어버렸습니다. 그럼 이럴 때 손절을 해야죠. 어려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하지만 이걸 만들어 갔던 애들은 여기서 일부러 밀어서 다시 물량을 받고 올릴 계획이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길어지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모비스 차트 여기서 돌파, 그 다음에 조금 다르지만 레인보우 조금 차트의 기간이 짧고 길거나 차이는 있지만 자, 여기도 고점으로 붙여주는 모습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시세,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죠. 시세가 났다가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 위로 전 고점 근처로 주가를 붙여줬죠. 제가 볼 땐 돌파할 가능성이 더 많은데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 공부는 매매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